10번째 노트입니다. 10번째 노트에서는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두 자료 구조는 내부적으로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는데 하나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배운 이진 검색 트리가 있는데 그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우리가 값을 삽입하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노드의 모습이 되게 편향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는 그런 이진 검색 트리는 사용하지 않고 9장에서 이제 학습할 그 AVL 트리라든지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집합과 맵 자료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해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연산들의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집합이나 맵에서의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니까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개수가 n일 때 필요한 비용은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이 되는 거고 반면에 해싱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O1에 됩니다. O1. 그러니까 더 빠르죠. 더 빠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싱은 데이터를 해시해 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배열해서 그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해시하는 계산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라는 문제 때문에 O1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기반의 맵이나 집합을 사용해야 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싱 기반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하고 자바를 보면은 그 집합 자료 구조를 한 종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C++에서 unordered set이라고 하면은 해싱을 이용한 집합 자료 구조가 되겠고 그냥 set이면은 균형 BST 좀 더 구체적으로는 레드 블랙 트리라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바는 해시셋, 트리셋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통해서 이 집합이 해싱을 이용하는지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set하고 dig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언어 자체에 제공을 하죠. 제공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해싱을 이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BST를 이용한 자료 구조는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초등학교부터 배웠을 거예요. 집합이라는 건. 그래서 수학적 개념이 명확한 자료 구조이고요.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집합에 저장할 수 있는데 선형 자료 구조나 이런 것과 달리 요소 간의 어떤 순서도 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트리셋,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집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추상화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집합에 저장되는 애들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집합은 중복된 요소를 유지하지 않죠. 중복된 요소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합니다. add, contains, remove. 집합의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
그리고 어떤 요소가 집합에 있는지 살펴보는 연산, 그 다음에 집합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연산, 요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따라서는 집합과 집합을 이용하는 어떤 연산들, 합집합을 구한다든지 차집합을 구한다든지 교집합을 구하는 그런 연산들도 제공합니다. 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선형 리스트에 대해서도 저런 어떤 집합 간 연산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집합 자료 구조를 그러면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요거 말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통 알고리즘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을 텐데 중복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집합에 다 넣어보고 그 집합의 크기가 그 데이터의 크기와 같으면 중복된 요소가 없는 거고 크기가 줄어들었으면 중복된 요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은 이제 중복된 요소를 유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과 맵 자료 구조와 되게 친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ID 같은 걸 이제 사용할 텐데 이 ID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칠 때 그 다양한 어떤 그 친 식별자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죠. 그러면 특히 이제 키워드들은 특별한 색깔로 표시해 주는데 이런 것도 집합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집합 자료 구조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키워드를 그 집합에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칠 때마다 친 단어가 그 키워드 집합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뭐 파랗게 또는 뭐 다른 색깔로 칠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균형 이진 검색 트리와 해싱을 이용해서 보통 제공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lookup 테이블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lookup 테이블. 그래서 lookup 테이블은 direct addressing이라고 그럽니다. direct addressing. 직접 접근, 주소로 이렇게 바로바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lookup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합 도메인의 크기만큼 이미 접근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열을 분석할 때 소문자와 관련된 뭔가 분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빈도수 배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소문자는 총 26개가 있으니까 26개 배열 용량이 26인 그 논리형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리언 플래그 26은 lookup 테이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lookup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값을 테이블에 매핑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 테이블에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가 어디에서 정보가 나타나는지 매핑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불리언 26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인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문자가 주어지면 그 문자에서 A라는 소문자를 빼면 이제 0부터 25까지의 값을 주겠죠. 그래서 바로 그 배열에 가서 그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살펴볼 수 있고 A를 true로 세팅하고 싶으면 가서 또 true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봤던 예제로 봤던 syntax highlighting 키워드 집합이 있다. 그럼 키워드 집합을 lookup 테이블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키워드 개수만큼 용량이 배열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키워드가 int다. 그럼 int를 어디에 매핑해서 쓸지 뭔가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함수를 쉽게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까 소문자는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저 함수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룩업 테이블을 쓰기가 힘들겠죠. 또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수는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도메인이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는 2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열로 만들면 뭐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빠르게 뭔가 처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그 배열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쓰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크기 문제, 너무 커지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비트 벡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벡터.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은 집합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있냐 없냐만 그 데이터를 이 집합 자료 구조에 삽입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불연 배열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 불연 배열을 가장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 비트에 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한 비트. 그러면 26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원래는 우리가 불 플래그 26 저렇게 쓰게 될 거고 C를 생각하면 C에서 불 데이터는 1바이트예요. 그럼 얼마가 필요해? 26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비트 벡터를 필요하면 26비트가 필요하죠. 26비트면 정수 하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좀 더 공간을 절약하고 싶으면은 비트 벡터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룩업 테이블하고 달리 요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방법이라고의 좀 차이점은 이 방법이와 방법3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균형 이중 검색 트리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노드에 저장이 돼야 되겠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다음에 저장될 데이터의 위치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싱도 데이터를 직접 저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실제 그 데이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찾으면 실제 내가 찾은 게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은 집합자료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지만 나머지 방법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는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가장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줄일 수는 없겠죠. 한 데이터를 한 비트로 있냐 없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바가 아니라 C++에서 불 벡터를 쓰게 되면은 실제로는 원래 불은 1바이트예요. 1바이트인데 이제 std 벡터 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불 배열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비트 벡터로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간을 절약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C++에서는 비트 벡터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도 그냥 std 벡터 불을 갖다가 쓰시면은 이제 공간을 되게 줄여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의 문제점은 아까 말했는데 하여튼 저장된 요소의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고정된 공간이 필요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26개의 용량 26인 배열을 만들어서 썼죠. 근데 내가 처리한 건 다 A밖에 없어. 그럼 한 곳만 쓰고 나머지 25곳은 안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룩합 테이블은 이제 모든 도메인에 대한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어떤 데이터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5개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도메인 크기만큼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룩합 테이블이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크기에 따라서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비트 벡터를 쓰는 방법이고 데이터를 색인으로 매핑하는 이제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신텍스 하이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룩합 테이블을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비트 연산만 잘 알면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 벡터 만든 코드를 제가 그 실습 자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set, unset, get 세 가지 연산이 필요해요. get, set, unset.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게 get이고, set은 이제 그 데이터를 true로 세팅해 놓은 것, 있다라는 형태를 표시하는 거고, unset은 이제 그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몇 개라고 할까? 그냥 아까 26개를 생각해 봅시다. 26개면은 26비트가 필요한 거고, 26비트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일반 원시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 벡터를 구현할 때에는 이제 1바이트 배열, 바이트 배열을 unsigned 캐릭터 배열,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32비트가 4개를 쓰면 32비트가 돼서 26개를 다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4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26개를 저장하고 싶으면은 나누기 8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공간을 바이트 배열, 이만큼의 바이트 배열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4바이트 확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4바이트가 확보가 되면 여기가 0, 1, 2, 3, 3개인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8개 비트 C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0, 1, 2에서 7까지고 8부터 쭉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특정한 어떤 26번째, 아니 25번째가 되겠죠. 25번째를 true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은 바이트 위치, 요 0, 1, 2, 3 중에 어떤 바이트에 그 비트 위치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나누기 8하면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이제 비트 위치는 그 모듈러 8을 해주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8, 모듈러 8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연산도 실제 정수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요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3 하면 나누기 8한 효과가 되겠고요. 1로 땡기니까 8한 효과가 되겠고, 요 111인 애와 얘를 AND 하면은 나머지는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듈러 8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정수 나눗셈이나 그 나머지 연산보다는 비트 연산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요 만들 때도 얘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모두 다 대부분 비트 연산만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인덱스와 비트 인덱스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위치를 1로 바꾸고 싶다.
1로 바꾸고 싶어요. 나머지 어떤 값들인지 모르는데 요 위치만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로 바꾸고 싶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런 애를 만드는 거예요. 요 애. 요런 애를 만들어서 논리 합을 해주시면 돼요. 0과 어떤 값을 논리 합하면은 그 값이 되는 거고 1로 논리 합을 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를 만들어서 이제 OR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될 거고 그 위치만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거를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28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바이트니까 10000000인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죠. 비트로 8비트로 나오면 그 1을 1로 옮기는 거예요. 쉬프트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비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오화시키면 이제 그 위치를 1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위치를 다시 0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요런 애로 AND를 해주면 돼요. 1과 어떤 애를 AND 하면은 원래 값이 되고요. 0과 AND 하면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는 어떻게 얻냐? 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알았죠? 128을 비트 인덱스만큼 시프트 시켜주면 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컴플리멘트 해주면 돼요. 요 연산자 뭔지 알죠? 요 연산자는 모든 비트들의 값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1이면 0, 0이면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AND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get은 어떻게 만들까? 요 위치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어요. 요 위치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요 위치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얘로 오어하는 게 아니라 AND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다 0이 될 때고 요 값은 x가 되겠죠. 그러면 그 x가 이제 xxx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얘예요. 그러면 000 10000으로 AND 시키면 다 0이 되고 요격이 되고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데이터를 얻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뭐랑 비교해 보면 돼요? 0이면 뭘까? 원래 비트가 0인 거고요. 0이 아니면 1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get 메시지는 불로 반환이 받아요. 그래서 요 AND한 값을 0과 비교해서 0이면 false를 반환하게 하고 0이 아니면 1을 반환하게 해서 get을 만들면 돼요. 플립은 보통 뭐 별 쓰면 되는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비트 벡터는 이렇게 get, set, unset 세 가지 연산을 만들어서 이제 구현을 한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그 올려드린 소스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는 이제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집합과 연산은 보통은 그냥 기존에 만든 그 세 개 연산 있잖아요. add, remove, contains.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이런 식으로 A, B를 교집합해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있는 애들만 뽑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연산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C를 반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A에 있는 값이 B에 있는지 보고 B에 있으면 A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 C에다가 추가해가지고 반환해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 for 루프는 A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B 중에 작은 걸로, 그러니까 개수가 적은 걸로 이제 그 반복을 해주고 그거와 더 큰 거를 열로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A, B를 뭐 비교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비교하고 싶으면은 A, B를 비교해서 작은 거를 기준으로 반복문을 돌게끔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집합이 어떤 정렬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 비트 벡터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트 벡터로 교집합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에 또 똑같은 크기가 있으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교집합 하려면 뭘 하면 돼? 둘 다 1인 애만 1이 되고 나머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쭉 엔드만 해주면 되죠. 그럼 합집합은 5화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트 벡터로 만들면은 이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도 조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자료 구조는 이제 설명드렸고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자료 구조가 맵입니다. 맵. 근데 맵은 집합 자료 구조와 똑같은데 그 원래 집합 자료 구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겠죠. 데이터를 넣는데 데이터만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어떤 값을 같이 연결해서 넣게 되고 있고요. 그 넣는 데이터를 여기서는 키라 그래요. 그래서 키와 값 쌍을 넣어주는 거예요. 키와 값을 쌍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만약에 룩업 테이블로 맵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룩업 테이블로 맵을 만들면 이제 불연 배열이 아니라 무슨 배열이 돼야 될까? 룩업 테이블로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집합은 있나 없나만 보면 되잖아요. 키가 집합에 있냐 없나 보니까 불연 또 불배열로 만들면 되는데 맵을 만들 때에는 룩업 테이블로 만들 경우에는 이제 value 값, 키와 value가 있을 때 value 배열로 만들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A가 몇 번 등장했는지 B가 몇 번 등장했는지 만들고 싶으면은 불연 26이 아니라 int 26으로 만들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첫 번째 0에 0 그 배열 위치에 3이 저장되어 있으면 A가 3번 나타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룩업 테이블로 이 경우에 만들 경우에는 이제 뭘로 어떤 배열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키와 value가 있는데 value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value 배열이 돼야 되겠고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키와 value를 같이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산은 put, get, contains, key 요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하게 되는데 요 put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put. 그래서 집합의 경우에는 add라는 연산을 쓰죠. 근데 add는 있으면 추가를 하지 않죠. 집합에서는. 이미 어떤 애가 들어있어, 집합에. 근데 똑같은 애를 또 넣었어. 그러면은 그 애는 무시되겠죠. 근데 이제 맵 자료 구조에서는 이미 어떤 키가 저장돼 있고 그 키에 해당되는 value 값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풋을 했는데 이미 저장된 키 값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value를 교체해요. value를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저장한다기보다는 value를 교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 들어 있었는데 내가 다시 put A5 했어요. 그러면 이제 3을 5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맵의 특성이고요. 기타 연산으로는
여기서 get k 하면은 뭘 주냐면 v 값을 주는 거예요. 이 키에 해당되는 a를 주면 3, 뭐 이런 걸 주는 게 이제 get이 되겠고요. contains 키는 a가 있는지, a 키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의 연산으로 어떤 value가 있는지, 또 entry set, key set, value set 이런 것들을 그 라이벌에 따라서는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은 lookup 테이블로도 만들 수도 있고, 집합과 마찬가지로 균형 이중 검색 트리나 해싱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어떨 때 쓸모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웹 서비스 운영자예요. 그래서 이 웹 서비스는 웹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그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과 이제 접속한 그 IP 주소를 계속 로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접근한 횟수 또는 누가 어떤 IP에서 접속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로부터 웹 서비스 운영자는 어떤 정보를 알고 싶냐 하면은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번을, 만약 접속했으면 몇 번을 접속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즉 이처럼 어떤 내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어떤 정보들을 계속 추출하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추출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그냥 로우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 구조를 에다가 계속 저장하거나 처리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조금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내야 되겠고, 그거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을 받고 그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은 효과적일지를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로그들이 쭉 있을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답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용이 어떻게 들겠어요? 지난 1시간 동안에 모아놓은 로그를 다 뒤져봐야 되겠죠. 로그가 N개가 되어 있으면 N개만큼 보면 이 세 개의 답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요? 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ON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자료 구조를 써서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1시간 동안 특정 IP의 접속수를 자료 구조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와 그 IP 주소에서 들어온 접속수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료 구조예요? IP 주소와 어떤 값을 저장했죠. IP 주소가 키가 되는 거고 그 키와 연결된 value가 카운터, 요 개수가 되는 거죠. 접속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료 구조? 맵 자료 구조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맵 자료 구조. 그래서 IP 주소로 내가 이 자료 구조를 검색하면 1, 3,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16.104.22.91로 검색을 하면은 1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IP 주소에서는 접속이 있었구나. 지난 1시간 동안에 한 번 접속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가 있다라고
라고 하면은 질문 1은 요걸 접근하는데 O1이 소요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질문 1은 O1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O1에 접속해서 바로 카운터 값만 0보다 큰지만 보면 돼요. 두 번째는 0보다 큰지 보는 게 아니라 저 값을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O1에 할 수 있어요. 얘는 몇 개를 하냐면 이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를 파악하면 돼요. 0이 아닌, 카운터 값이 0이 아닌 것만 다 이제 개수를 세면 이제 IP 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얘를 자료 구조로 이렇게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 초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롭게 들어온 접속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접속에 대해서 만약에 카운터에 그 IP 주소의 개수가 0이면은 추가를 해주고 0이 아니면 그냥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계속 새로운 접속이 들어올 때마다 얘를 갱신해 주겠죠. 그리고 매 초마다 또 뭘 해야 되냐면 1시간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난 애들이겠죠. 그 애에 대해서는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아, 예, 설명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무조건 개수를 더하고 얘네들은 빼주고 그 얘가 0이었으면 이 num IPS는 이 세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한 그 수입니다. 그 수를 1 증가시켜주고 뺐는데 0이 되면 이제 걔는 완전히 빠져나가서 접속수에서 이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요거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몇 초마다 수행하고 있으면 요 세 개에 대한 답을 다 O 안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는데 이 맵 자료 구조가 접근을 O 안에 갱신하고 저장하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들 세 가지 문제를 다 O 안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맵을 제공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lookup 테이블을 쓰는 거, direct addressing 하는 방법을 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제의 경우에는 IP 주소가 2의 IP4면 2의 32승계가 존재해요. 가능한 IP 주소가. 그럼 lookup 테이블을 만들면 배열의 용량이 어떻게 돼요? 2의 32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예제의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어드레싱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 도메인이 크기 때문에 저장해야 되는 확보해줘야 되는 공간이 너무 커요. 물론 비트 벡터를 쓸 수가 있겠지만 비트 벡터는 있다 없다만 표시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있다 없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맵은 그 모두 필요한 거야. 값이 필요한 거지. 값이. 그래서 이 카운터 자료 구조는 다이렉트 어드레싱에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운터 자료 구조는 균형 이징 검색 트리나 해싱을 이용하게 되어야 되겠고 균형 이징 검색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로그엔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싱을 이용하게 되면 O1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루크업 테이블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루크업 테이블 같은 걸 만드는데 이제 루크업 테이블의 그 용량은 뭐와 같아야 돼? 루크업 테이블의 용량은 내가 저장하려는 키의 도메인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IP 주소를 키로 쓰겠다? 그러면 IP 주소가 가능한 게 2의 32승계면 2의 32승계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싱은 어떻게 되냐면 lookup 테이블과 비슷한 평균적으로 똑같은 시간 복잡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필요한 배열의 용량을 도메인 크기에 비례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하게 만드냐면은 저장하는 요소의 개수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해싱입니다. 해싱. 그래서 해싱은 룩업 테이블을 조금 더 공간을 절약하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직원이 100명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의 식별자들을 우리가 0부터 99까지 할당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직원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룩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용량이 100인 배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직원이 25번이야. 그러면 24번째 색인 가가지고 그 직원 정보를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룩업 테이블을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여전히 100명이지만 식별 번호가 0부터 99가 아니라 5자리 정수라고 합시다. 5자리 정수. 그러면 100명인데 이거를 O 안에 룩업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용량이 요만큼인 배열이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많은 공간을 확보한 거잖아. 100명밖에 끼케야 100명 저장하는데 룩업 테이블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냐면은 100명밖에 없으니까 끝에 있는 두 자릿수만 취하는 거예요. 끝에 있는 두 자릿수만 취해서 만약 그 식별번호가 사원의 식별번호가 10734이면은 34 색인 34 위치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 100인 배열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10734도 34라는 색인이 써야 되겠고 21534라는 애도 똑같이 34가 되는 거죠. 색인 번호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데이터지만 저장할 위치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왜? 이 해싱에서는 큰 데이터를 도메인 크기만큼 배열을 확보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크기의 공간만 확보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고 그 위치를 해시 함수라는 걸 계산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저장하는데 이 해시 함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돌이라는 건 서로 다른 데이터이지만 해시 값이 같은 경우예요. 해시 값이 같아가지고 저장해야 될 위치가 같아진 경우예요. 같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러면 이 해싱은 이 충돌을 어떻게 해야 돼? 효과적으로 처리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적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 비용이 5완인 룩업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싱은 데이터를, 키를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색인을 구해서 그 색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데 이제 이 해시 함수의 특성상 충돌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해요. 하지만 충돌을 적게 일어나게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여전히 접근 비용이 평균 얼마? 5완이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해싱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싱인데 이 해싱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때 뭘 계산해야 돼?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접근 비용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저 해시 함수의 계산 비용은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개수와 어때? 영향을 줘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무관한 거죠. 이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키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키값이 뭐냐? 214534냐? 10734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해시 테이블에 해시로 만들어진 그 해시 테이블에 10,000개가 저장되어 있든 1개가 저장되어 있든 20개가 저장되어 있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O1이에요. 즉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O1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시행 시간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O1이니까 되게 빨리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보면 트리세스나 해시세스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실제 해보면. 왜 그런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싱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